전북 김제에 이어서 고창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발생한 농장에서 60km나 떨어진 또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추가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지 조호성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새해 들어 IS의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터키 이스탄불에 이어서 어제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일어난 건데요.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조호성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해 7월에 농식품부가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요.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은 상대적으로 발병 빈도가 낮았던 곳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전북은 지난 71년 동안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 방역을 잘했었던 그런 결과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원론적으로 보면 이 전국 시도가 같은 방역 매뉴얼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데 네. 유독 전북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방역으로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 구제역 전북 지역의 발생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국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작년부터 이게 특히 전남북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경향을 보여서 네. 이게 전북도 결코 이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우려를 계속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방역 당국이 전라북도 방역 당국이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게 이제 구제역이 결국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던 상황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자, 이 방역 체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럼 네네. 이 다음이 이제 위험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계 심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험 단계로 가지 않아야 할 텐데요. 지금 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주의 단계에서 이제 경계 단계로 올라가는 포인트는 이제 인접 또는 타 지역으로 전파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한 단계 격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항상 그 원칙인 것처럼 이게 올바른 백신 접종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하고 그 농장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하여튼 결국은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답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에서 확산을 막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확산 방지 가장 중요하다. 네네. 그런데 교수님 이게 보통 바이러스 하면 높은 네. 온도에서 활동할 것 같은데 이 네. 구제역 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을 때 활동성이 왕성해진다고요? 네네. 병원체에 따라서 좀 특성이 다른데요. 특히나 네. 구제역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50도씨가 넘는 온도에서는 급격히 이게 불활성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네.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는 감염력이 굉장히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냉동이나 냉장된 상태에서 짧게는 한 일주일 아니면 300일이 넘게까지 감염력이 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특히나 겨울철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전북 김제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이 구제역이 O형 구제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진 건가요? 일단 구제역 바이러스는 7가지 혈청형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O형이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 O형은 국내에서 주로 발생했던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저희가 백신을 하고 있는 내용물에도 이 O형에 대한 백신이 그 병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혀 이렇게 낯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런데요. 네. 같은 O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혈청형 아래 굉장히 많은 혈청의 그 A형이라고 하는 네. 차이를 가진 변이를 가지는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한 혈청형의 방어를 하더라도 다른 혈청형에 또 방어를 못 하거나 방어력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같은 O형이라고 하더라도 왜 방어를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방어 못할 수 있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변종과 변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돼지에게 이 친화성이 높다면요. 소와 같은 다른 동물에게 옮길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 구제역은 돼지뿐만 아니라 그 양이나 소같이 발굽이 갈라진 동물들한테는 다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렇게 돼지에서 서로 옮겨간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이렇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돼지가 소에 비해서 이렇게 이불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한 10배 정도 잘 감염이 되는 네.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경우에 예전처럼 이렇게 공기전파라기보다는 이렇게 가축이나 사료 운반 차량 같은 농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로에 있어서 돼지가 훨씬 더 민감한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됐었다고 보고요. 네. 소도 여전히 돼지한테 옮겨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 농장도 이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곳이요. 비교적 소규모 농가고요. 또 새끼 돼지를 외부에서 사와서 길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 구제역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일단은 구제역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 전염병이 이렇게 외부에서 동물이 들어오는 경우에 굉장히 질병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새끼 돼지의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새끼 돼지들이 태어난 지 8주 전후로 구제역 백신 1차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구제역 백신 접종만 잘하게 되면 구제역 막을 수 있나요? 네, 지난번 저희가 구제역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은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네. 현재 구제역 백신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완벽한 효과를 보이지 못해서 이제 논란이 됐긴 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새끼 돼지가 태어나고 보통 이제 2개월에서 1차 접종을 하고 한 3, 4개월에도 2차 접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네. 추가 접종을 잘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제 더 이상 확산되거나 이게 커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 잠깐 언급은 주셨는데 네. 이 사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이 충청도의 한 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았다고 나오는데 네네. 그 가능성 높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서 보신 것처럼 네. 이게 질병 발생이 그 역학적으로 일단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 저희 AI 사태에 있어서 네. 빅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사료나 분뇨 차량 같은 축산 관련 차량에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보고한 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그런 부분의 전파 가능성도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역학적으로 서로 연관이 됐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미 토착화됐다. 그래서 네.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구제역이 토착화됐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도 논란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청정화 선언을 했다가 재발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일단은 가장 좋은 건 국내의 분리주를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만 네. 이게 문제가 이게 새로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걸 효능을 평가하고 상용화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원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의 이 백신 시스템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런 걸 계획해서 국산화 백신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경제성에 대한 논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현재 저희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매년 700억 원 정도의 백신 구입하고 하는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뭐 크게 한 10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면 네. 한 7천억이라는 돈을 백신 수입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국산화 백신을 만드는 것에 논리적으로 제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아까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호성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였습니다.